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고요. 저희 오늘 수요일이니까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접수가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부 시작에 앞서서 9시 3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우선 퀴즈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 우전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을 지칭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부터 볼게요. 유러피안, 2번 차이메리카, 3번 아프리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문자 맞춰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니까요. 차이나와 아메리카겠죠. 네, 이 정도 배는 충분한 힌트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의 1호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별톡방에 찾아오셨는지 좀 볼게요. 타코모카님께서 입장하셨어요. 타코모카님 반갑습니다. 우리 타코모카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별톡방에 남겨주실지 궁금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요. 자, 계속 볼까요? 우리 윤조님께서는 주식 시작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배우는 중입니다. 한 바구니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격언을 실천 중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고요. 2부에도 질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윤조님 드디어 1부를 시청하시고 가셨군요. 오늘 어디를 가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 윤조님 내일 또 1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청 감사드리고요. 대박이님 상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우리 골든루트님, 야냥이님 우리 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욕합시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골든루트 스타께서 또 별톡방에 우리 야냥이님의 종목 좀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야냥이님도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카루기엄 댐댕이님, 민재앵커님 2부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배꼽하기님 오늘 2부 너무 기대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라고 하시네요. 이거 이모티콘 너무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응원에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그럼 한번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분의 스타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밑부연 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에 외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일상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을 봐도요, 이 미세먼지의 공포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바쁘게 돌아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 시장 역시도 이 미세먼지가 좀 덮인 것처럼 이 안개 속에 관망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역시
없이 좀 관망세를 보였고요. 이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좀 상승 재료로서 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면에 지수 하락 재료로서 이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상해 종합이 어느덧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반되는 시장 속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많은 요즘에 이 실내에서 저희와 함께 톡스타 이 해외 투자 상품 속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이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워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이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 있죠. 이 바로 톡스타의 윤병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왼쪽엔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고요. 먼저 윤병호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이고요. 아까도 AG 시스템 스타님께서 90도 인사를 하던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 주식과 해외 선물 모두 이 상당히 능통하신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 저희 롱맨 숏맨 코너에서 처음으로 함께된 소감과요. 이제 윤병호 대표님의 이 방송에는 좀 안 나왔지만 톡방 운영에 대한 이런 소개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저만이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파생을 하는 분들도 쉽게 해외 선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좀 안전하고 쉽게 아주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수익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제가 리딩을 좀 해드리는 쪽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 변함없이 저희 자리를 자리를 좀 지켜주고 계신 AG 시스템 스타님. 요즘 이 시장이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재미없다라는 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변동폭이 너무 좀 작은데 이럴 때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거래 팁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사실 지금 요즘 장이 뭐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일 재밌는 장이에요. 지금 파운드 브렉시트 건이 계속해서 숨통을 조여오면서 다가오고 있죠. 저는 이제 방송에서마다 이걸 표현 드릴 때 굉장히 지금 끝에 끝까지 몰아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어떤 사실 이기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EU에서 볼 때는 이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결정을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가고 정말 브렉시트 시점 직전까지 이 숨통을 조여가다 보니까 EU인들이나 영국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파운드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왔다 갔다 정하다가 이제는 질린다. 그냥 파운드 유로 팔고 달러랑 이제 엔화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판단을 슬슬 넘어가고 있는 타임입니다. 아직 엔화는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진 않은데 일단 뭐 달러는 중심적으로 조금씩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골드는 아직까지 제2국민 투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거 진행돼서 그나마 파운드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어쩔 수 없는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골드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거의 이제 월요일 딱 후반부부터 스타트해서 약 이틀간 거의 골드가 멈췄습니다. 골드가 이제 하락세가 쭉 나오다가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제2국민 투표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위에서 고골드가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과열 상태다 해서 이제 롱 커버링 한마디로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들을 쭉쭉쭉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골드를 이제 매도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지금 궁금증에 퀘스천 마크에 확 걸려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금 상태는 골드를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제2국민 투표 가능성이 만약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 외국 펀드사들 입장에서는 골드 매도는 아니다. 아직 매도는 아니고 일단 시장 좀 더 지켜보다가 이쪽으로 붙던 저쪽으로 붙던 붙어야겠다. 딱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골드 이동세도 커졌고 파운드 이동세도 커졌고 그다음에
그저께죠. 정확히는 그저께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시를 드리고 있는 게 S&P가 상승세가 멈출 라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부터 슬슬 5일이랑 S&P 저항들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시장이 좀 너무 재미없다고 했는데 요새 상당히 재미있다고 했으니까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유가와 뉴욕 증시 지수는 모두 사실상 좀 누웠다고 해야 될까요? 이 조금 좁은 변동성 속에서 좀 움직였고 다만 말씀 앞서 해주신 것처럼 좀 시원하게 급락했던 상품이 이 골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로와 기타 통화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금 반등을 거듭해서 전고점에 와 있단 말이죠. 오히려 좀 미국의 지표가 부진한데도 이 달러화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 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 이 대내외 쪽으로 상당히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니까 달러화가 오른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움직임에 대해서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들과 투자 전략 복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롱맨쇼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들입니다. 먼저 윤병호 대표님, 오늘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첫 방송이신데요.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들 어떤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셨을까요? 예, 저는 지난주만이 아니고 꾸준히 그 가장 쉬운 그 종목을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 선물과 그리고 위험 상품, 안전자산인 네. 달러 인덱스 그리고 그 N달러 환율에 주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옵션으로 말하면은 그 콜풋의 그 교차 차트를 이용한 매매,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어서 안전자산인 N을 산다라면은 분명히 그 지수 선물 위험 자산은 매도를 하게 되죠. 네. 반대로 또 위험하지 않고 더 좋아지겠다 시장이 경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오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위험자산 중에서도 그 나스닥. 네. 예, 그러니까 S&P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S&P보다는 나스닥 쪽이 좀 더 탄력적이고 네. 변폭이 좋아서 매매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또 그 국내 시장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침체된 네. 누워 있고 그냥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는 것 같고 네, 좀 누워 있는 그러한 이렇게 그렇죠. 모양새를 나타내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시초가 파동에서 수익을 못 냈다. 아니면은 상해 종합 개장 파동에서 또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났다. 그럼 하루 종일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10시까지는 국내 선물에 그 시초가 파동 매매를 해주고, 네. 그리고 10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그 10시 15분에 개장되는 항생, 네. 항생 인덱스 매매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야간장에는 또 주간장 마치고 나서 야간장에는 나스닥 선물, 이거 아니면 N달러 환율, 요거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내가 그 매매하는 시간 내내 긴장감의 연속이고 핫한 시장 맛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스닥을 그 우리 N달러 환율하고 거의 교차 차트식으로 N달러 쪽이 올라가 주면은 분명히 나스닥 쪽이 내려와 줄 것이고 나스닥이 내려오면 N달러 쪽이 다시 상승할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바란스 매매를 제가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익 많이 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쪽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하셨고, 네네네. 이제 그 엔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 상당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아베가 너무 미워서 네. 아베만이 아니라 그쪽 분위기가 다 밉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엔달러가 시카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지만 그냥 괜히 미워서 네. 그냥 나스닥만 매매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국내 선물 이외에는 이제 시간 쪽으로 항생 인덱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쪽으로 이제 나스닥 선물을 이제 주요로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시간으로 향해서 이제 좋은 팁을 상당히 주셨는데, 일단 저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7,175포인트 쪽까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이제 다른 채널 상단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7,000포인트대에서 이제 눌림목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7,100포인트 쪽에서 이제 매수 자리를 보고 있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봤고요. 예, 그 네. 톡방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세한 내용은 윤병호 대표님 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요,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요즘에 이제 유로존은 지표가 좀 잘 나와도 유로화가 좀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소매 판매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 사실상 겨우 좀 하락을 방어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지난주 통화 관련 상품들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셨나요? 네, 저번 주에 이제 파운드랑 엔화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지금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파운드랑 엔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에 제일 핵심 이슈는 제2국민투표 이후에 파운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엔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 이슈였죠. 예.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짚어드렸던 게, 일단 파운드랑 유로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파운드는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드렸었어요. 그래서 파운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수요일장 딱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살짝 더 추가적으로 보여줬고요. 근데 파운드가 올라가는 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매도 포지션 위주로 많이 돌려냈죠. 그렇죠? 매수 포지션들은 단타 기준으로만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포지션으로 따지면 매도가 6, 그다음에 매수가 한 1에서 2 정도, 이 정도 포인트 개수상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슈가 저번 주에 제2국민투표권이 딱 터져주면서 파운드 우리 갖고 있는 매도 포지션들 털어야겠다. 한마디로 이제 숏 커버링이죠. 숏 커버링 관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펀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물량을 매도 쪽으로 갖고 있다가 리스크상 청산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냥 비중 줄이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승세를 꺾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탔습니다. 왜냐? 제2국민투표 가능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제1야당에서 추진하더라도 워낙 영국 정부, 그다음에 영국 의회 자체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수 정치다,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인드 자체가 보수예요. 그냥 어떤 결과를 체인지하려는 마인드가 잘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입으로 뱉었다면은 그걸 웬만하면 뚝심 있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성향에서의 그런 보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이 다 본인들의 성향을 잘 안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 색깔에 있어서도 거의 대세를 항상 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는 거. 특히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학벌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학벌로 나름 세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학벌 가지고 색깔이기를 하진 않죠. 근데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학벌로 색깔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브렉시트가 날 수 있었던 배경 자체에도 인종적인 차별이 컸죠. 그래서 어떤 유색인종들이 본인들의 이민자로 건너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2국민투표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입니다. 아무리 노동당에서 추진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들 다 고려했을 때 파운드는 굳이 우리가 매수를 추가로 잡을 필요는 없다. 올라온 거 과매수로 올라왔으면 이때 원래 물량 잡아가지고 매도로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매도로 쫙 꺾어서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파운드는 이런 시황을 받았어요. 파운드는 이런 시황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N도 반대 통화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럼 N에서는 매수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죠. N에서는 그대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통화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파운드랑 유로가 매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파운드랑 유로를 하나 통화권으로 묶고 그다음에 제가 엔화랑 달러를 또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파운드랑 유로가 상대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털어낼 때는 엔화랑 달러를 털고 파운드랑 유로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해외 투자 상품 핫딜에서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으로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제2국민투표 진행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숏으로 이제 커버리 좀 바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날 단타로 하루까지만 봤습니다. 단타적으로 그랬다. 네. 하루까지만 보셨었고 알겠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숏 커버링이기 때문에 숏 물량이 청산이 끝나면은 더 이상 신규 매수를 칠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의 반대 통화로서 지금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의 시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상태다. 그럼 엔화는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과정 때문에 지금 기존의 지지선, 저번 주에 제가 그려드렸던 지지선 9,035선, 이 선을 제가 돌파하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9,035선이 어떤 기로의 핵심 라인인데 이 라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리찍고 있는 만큼 여기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로 추가적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라인, 지금 9,035선에서 한번 1차 매수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ETF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2차로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8,860선에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정적인 플레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엔원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엔화 자체 차트도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딩 들어가시기 제일 좋은 포인트는 8,860선이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파운드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사실상 이 관련해서 조금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보면 이제 조금 요새 말하면 반대로 간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고 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가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딱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이번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강달러로 지금 차트를 흘려보내는 거에 반발을 했다라는 게 핵심 이슈입니다. 사실 연초에 원래는 트럼프가 연중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번에 셧다운 일어나고 나서 발표를 못했죠. 못하고 나서 처음 열린 통화 발언 때에서 사실상 연간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 권한들을 전부 다 연준으로 밀었죠. 연준 너네가 알아서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 이후에 나오는 차트까지도 연준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다. 하고선 그냥 은연중에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 1월 3일에 트럼프랑 지금 파월 회담에서 먼저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월이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선 긴축까지도 포기한 상황이 됐죠. 긴축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예상치는 1월 경제지표 발표 때도 FOMC 때도 발언을 해줬는데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대한 취소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 취소하고 나면은 일단은 달러에 대해서는 약달러로 전환시키는 시황이기 때문에 내리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긴축으로 가던 어떤 금리 인상으로 가던 연준이 달러를 위로 일으키는 그런 시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언급을 진행했죠. 그래서 앞으로 97선까지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걸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한선이 이제 97.5라는 얘기를 거의 1년 내내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97선 도달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스타트 한마디로 그 다음에 97.5에 도달하면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연중 상한선 그 라인에 임시적으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통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번에 1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죠. 100까지도 갈 수 있다.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약달러로 누를 줄 알았는데 누르질 않는다. 10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가
연준한테 어떤 책임 권한은 돌렸지만 뒤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걸어줄 걸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자꾸 달러 인덱스가 상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랑 유로 시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 방향으로 꺾이는 부분이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어차피 연준도 3월 FOMC 회의 이제 20일경쯤에 있는데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약달러를 추진하는 긴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타고선 역시나 달러 역시도 계속해서 매도로 누르는 수급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너무 상방으로 추세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타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금융권 수급이 꺾여줘야 차트도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량이 생기는 건데 지금 금융권이 너무나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97선을 도달한다고 꺾일 수 있을지 그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수급을 97.5에서 작년도 상한선이라고 해서 바로 때려서 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항은 계속 주겠죠. 저항 계속 주겠지만 한 번 더 신고가를 높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예 본인의 연간 통화 정책은 이거다, 약달러다라고 확실하게 발언해주지 않는다면은 연준이 지금의 차트를 막을 만큼 강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맞기에는 좀 무리선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차트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사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매수로 베팅하기에는 연준이나 트럼프나 전부 다 하방에 대한 시황들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투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97.5선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 플레이를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로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라인은 1.21200입니다. 1.12100, 12,100이죠. 그래서 그 라인에서 반대로 매수 플레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 두 가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7.5선에서 이 단기적인 매도 플레이, 그리고 유로 쪽에서는 이제 12,100 선에서 이제 매수 플레이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공부가 항상 많이 됩니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좀 말이 조금 이제 조금 못했는데 유가가 급락한 게 아니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이제 반대면 유가가 비싸다, 즉 유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날만 조금 밀리고 다시 다 올라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유가는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릴 건데 S&P가 마냥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S&P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매수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브레이크를 확 걸어드렸어요. 2822선에서는 S&P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딱 지금 25일장 차트 전부터 이 라인은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월요일장에도 한번 여기 이 라인을 저항을 받고선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3일째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수급을 꺾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11월에서 12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나왔던 호가 블록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상방으로 한 번에 꺾어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라인의 수급을 꺾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난항한 문제이고요. 여길 꺾어서 올리는 타이밍이 된다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오일이건 S&P건 매수로 잡아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고유가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유가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관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저유가 정책을 취소하면은 일단 마진이 안 남는다. 기업들 마진 안 남는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관세 부과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유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S&P가 물론 저는 지금 상태로 볼 때 한 번 신고가 도전을 더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822선에서 그냥 한 번에 쭉 찌그러 들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터치를 해줘서 신고가 돌파를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정말 중국과 미국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면은 그때 공격적인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S&P랑 오일을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냐? 일단 S&P랑 오일 자체는 연관성이 거의 80%가량으로 일봉상으로 추세에서는 그런 차트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작년도 폭락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단타에서는 시스템과 단타 트레이딩의 차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없죠. 오히려 이제 일봉 차트로 뺄 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단타 트레이딩에서는 역시나 오일 역시 최근 장에서 무너지는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월요일 장, 그 다음에 화요일 장에 이어서 강지지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 차트는 저번에도 나왔던 차트인데
앞으로 빼서 보시면은 지금 저번 주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매수세가 흘러나왔던 부분이 있죠.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쭉 상승세가 나오면서 차트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가 역시 똑같이 나왔다가 어제장 새벽에 이 라인 깨고 무너졌어요. 이 라인 깨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S&P가 무너짐과 동시에 오일도 역시 매수 수급 탄력적으로 못 받고선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도 하방으로 동시에 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일이 상방으로 쫙 끌어올려주기에는 S&P 상으로나 트럼프의 시황상으로나 모두 다 시황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장은 일단 매도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릴 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빈손 회담으로 끝날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가 이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움직일 텐데, 이번 주 핫딜로 이 두 스타님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AG 시스템 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롱 이제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숏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상당히 저와 이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요.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매수, 그리고 니케이와 엔달러를 매도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번 주 핫딜로 이 가지고 나온 상품들이 상당히 다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윤병호 대표님, 지금 나스닥 매수와 엔달러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엔화에 대한 시각이 특히나 좀 상당히 궁금한데, 이번 주 이제 나스닥과 엔화에 대한 핫딜 설명과 매매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차트상으로요. 예, 저거 말고 좀 CG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CG, 저는 이제 어떤 방향이 꼭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두 상품의 나스닥 선물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또 나올 텐데요. 그 나스닥, 니케이, S&P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생, 독일의 닥스, 모든 것들이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바란스 매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니케이를 하방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니케이는 이제 지수선물 쪽이고, 엔달러는 위험자산 쪽이고 하기 때문에 엔달러의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서든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또 맥점이 있죠. 그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는 또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에이지 스타님께서도 이제 그 지수선물에 대한 그 우려, S&P에 대한 고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금 그 고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상당히 강한 수렴을 하고 있다,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 상승을 위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 기간 수렴은 하되 가격 조정은 없는 수렴도 많이 있습니다. 파동과 수렴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저는 엔달러 환율이 좀 더 빠지고, 10년물 국채도 좀 빠지고, 거기에다 지수선물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예상이고, 실제적인 매매는 아침에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역외 선물을 보면은요, 우리가 장이 열리지 않을 때도 항상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 시장에 이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인들이 우리가 밤일 때,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낮이잖아요. 그때 한국 시장의 그 주식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그 무역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는
달러로도 얼마든지 지불이 됩니다. 네. 그러나 꼭 원화로만 사야 될 상품이 있죠. 네. 예, 그거는 주식이죠. 예, 주식은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이제 원화를 많이 구입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이 우리 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돌아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여기에 환율이 원달러 여기에 환율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고, 네. 뭐 보합일 때는 거의 없어요. 예. 플러스일 때는 외인들이 자금 이탈하는 조짐이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여기 환율이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 원화를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통해서 그날의 방향성을 우선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지 이건 뭐 타점을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시장의 방향이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 네. 요거를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한 네. 원달러 여기의 환율을 볼 수가 있겠고 N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요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 매매할 때 비중을 어느 쪽으로 더 두느냐 메이저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 지수 선물과 N달러 환율의 방향이 지금 제 차트 상에도 지금 반대로 나와 있죠, 지금. 네. 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제 옆에 있는 네. 제 옆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나스닥. 우측에 있는 게 N달러 네. 환율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20분 봉입니다. 네. 짧은 차트 아니에요. 아주 긴 차트인데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예상은 지수 선물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그날의 방향성 탐색을 해줘야죠. 아까 얘기했던 첫째로 네. 원달러 여기에 환율을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N달러, 네. N달러 환율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될 네. 거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국채도 역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수선물과 반대로 네. 디커플링한다 이렇게 네, 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특정 지지라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그 매매할 때마다의 어떤 지지라인 같은 거, 네. 저항라인 같은 거 이렇게 볼 텐데 네. 그런 걸 각각 다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그널,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해외 선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주식이든 주식 선물이든 네. 우리 지수 선물이든 네. 또 옵션이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행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 선물을 상방으로 보고 N달러 환율을 하방으로 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임하다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 시장에 임하기 직전에 네. 그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네.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일단 방향성을 정하자. 네. 그날의 방향성을, 그날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제 타점은 타점대로 이제 나름대로의 또 네. 그런 스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아침에 방향성 탐색을 했는데 지수가 상방일 것이다. 네. 이러면은 봉 3개 정도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 그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CG 라인 같으면 제가 조금 설명이 가능한데 네. CG 사진 같으면 지금 요거 그렇다면 이 그 S&P 같은 경우에는 네네. 2,800포인트에서 이제 좀 저항선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라고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의 방향성을 좀 더 중요시해서 그렇죠. 아침에 예. 이제 특히나 더욱더 이제 그 말씀해주신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나 이제 지수 같은 것도 이제 아침에 그날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매매 전략을 시도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 아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툴이 네.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 저 자신도 그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주식을 통해서 다시 파생을 통해서 네. 해외 선물을 통해서 국내 파생을 통해서 이제 해외 선물까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상품들을 각각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응할 수 있는 게 네.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TV 방송에서 지금 우리처럼 네.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 가격을 정해주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현물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견디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해외 선물이나 파생 쪽은 견디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감 떨어질 때 바라고 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감을 확인하고 뛰어가서 슬라이딩해서 어디가 좀 다치더라도 그걸 받아 먹어야지 네. 효과적이죠. 저거 다 익었으니까 떨어지겠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설이 올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사실상 이제 그 준비하셨던 CG 화면이 이제 그거를 본다고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중단기 매수 자리나 이제 뭐 좀 매수 자리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가 목표가고 이런 이제 매수 같은 이제 나스닥 선물은 어디가 이제 목표가고 이런 걸 이제 좀 간단하게 5일날 네. 새벽에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지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네. 차트상의 지표, 네. 캔들상의 지표, 가격의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한미 무역 분쟁이 이제 잘 풀려나간다라는 전제하에, 네. 전제하에 지금 그 지수가 상당히 많이 급하게 올라와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이야기하듯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입장이었었어요. 네. 그런 찰나에 뭐라 그럴까 그 건설 지출 예상치보다 네. 하회하는 아주 그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빠진 게 400틱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 새벽에. 네. 요게 그 CG 차트 지금 나왔네요. 저 위에 빨간 점선과 아래 빨간 점선이 7,100과 7,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언저리거든요. 저게 이제 400틱인데 네. 나스닥으로서는 400틱 범위 내에서 큰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을 찍고도 다시 올라와서 지금 뭐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저 차트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 차트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가가 아무리 강한들 네. 또 주가가 아무리 약한들 저 아래 위에 있는 빨간 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빨리 복귀해야 돼요. 그게 네. 명령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나스닥 선물과 이제 이 엔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톡방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제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 시스템스타님 지금 골드를 매수로 가지고 나오셨고 오일을 매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 골드는 추세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오일의 하락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단기적인 건지 중기적인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랑 별개로 그냥 트럼프 시황만으로도 현재 상승 방향으로 꺾여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지지라인 다 뚫고 나서 저항선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오늘장 포인트 보시면은 일단 매수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아래쪽에서 기관들이 매수 쳐가지고 지금 매수 플레이로 호가 물량 받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동안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위에 단에서 매집했던 흔적들이 딱딱딱딱딱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차트상에서 그냥 호가 걸어놓고 차트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호가 걸어놓고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 그대로 써드리면은 지금 57.58, 그다음에 57.10, 그다음에 56.47 여기서 지속적으로 호가 물량 박으면서 차트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서 쇼포지
포지션 오늘장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 플레이는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매도 위주로만 끌어서 가시면은 조금 더 편리한 매매가 되시겠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매수로 끌어올리려면은 아예 지금 미중 관세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언급들이 많은데 뉴스도 그렇고 언급이 많은데 미중 관세의 핵심은 원래는 외국인 투자법이에요. 무조건 외국인 투자법입니다. 미국의 수익 자체는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을 깨야만 중국을 실질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드는 지금 시진핑이 물론 1차 통과는 전인대에서 시켰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카드에 대한 표결은 추후에 최종 카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사실 기존에 중국이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먹는다고 많이 표현들 해왔던 그런 기업들을 뒤에서 공격해왔던 그 행동들, 그 행동들에 대해서 표면상으로 끌어내서 우린 이거는 대신에 합법적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그냥 언급적인 부분. 사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정말 맘만 먹으면은 앞에서 계약서 다 찍어놓고도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트럼프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고 트럼프는 사실 절반은 보여주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무역회담으로 어떤 보여주기식 확실하게 중국과의 어떤 딜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도 좀 표현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업을 나중에 운영할 때 중국과의 협상에서 테이블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는 전략 하나. 그래서 50대 50으로 중국과의 딜을 끌어내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중국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무슨 부분이냐. 원래 트럼프는 사실 무조건 갑과 을의 무역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만약에 외국인 투자법에다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모든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린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협상 체결을 하자라고 딜을 끌어낸다면은 지금 시진핑은 거의 실정을 할 정도로 바보 아니냐 이런 언급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국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진핑이 어떤 본인의 정부로 들어가서 국가의 발표를 진행할 때 언급을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법 카드는 한마디로 지금 내줄 수가 없는 카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 카드 부분 빼버리고 그 나머지 건들, 지금 현재 뭐 직접재산권이나 사실 내줘도 그만이고 안 내줘도 그만인 그 카드들을 전부 다 내주고 대신에 정부로 들어가서는 우리는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카드들이다. 이런 언급을 진행을 해줘야 시진핑 입장에서도 또 명분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현재까지의 체결안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관세 협상까지도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오일이나 S&P는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전환해 줄 수가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은 금일까지는 저런 포지션들을 드리고요. 시황이 그때 바뀌게 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제 최근 들어서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골드 1282선 이 선이 굉장히 강한 1차 실드인 만큼 여기서 골드에 대한 방어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희는 백 매수선을 1242선까지 쫙 내려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알아봤고요. 이 시간 관계상 이 베스트 픽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잔잔한 파도와 같은데요. 이제 서핑을 할 때도 일단 조금 잔잔한 파도일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코스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큰 파도 걸 때 좀 잘 탈 수 있겠죠. 이 오늘 나온 매매 포인트들과 이제 핫딜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큰 추세 전략이 나올 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고요.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은 2번 차이메리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8913님, 8405님, 3492님, 1241님, 7888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쳐드리고요. 저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